모르겠고 모르다가 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자, 이 세상 살면서 돈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을 사거나 뭔가 이제 내가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때는 계약금부터 보증금에 권리금에 뭐 치러야 될 돈들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도장 찍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당할까 봐. 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두 분은 처음 부동산 계약할 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첫 부동산 계약보다도 네. 최근 마지막 계약이었는데요. 네네네. 마지막 계약일 때 여러 가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네네. 그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정해두면 참 깔끔한 계약이 되는데 이제 중개사분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제가 그 그러니까 그렇지. 계약서를 작성을 중개사보다 좀, 더 잘할 거 아니야. 작성을 좀 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드렸고 잠깐만 나와보세요. 컴퓨터 앉아가지고 본인이 야, 도장만 찍으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거나 이 계약을 하실 때 네. 뭔가 찜찜하다 싶으면은 아. 특약사항으로 그 부분을 넣을 좀 수 있구나, 계속. 정해두면 됩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딱 있는 걸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요. 권리를 내가 취득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찜찜하다 싶으면 특약사항을 정해두시면 참 깔끔하게 계약이 됩니다. 맞아요. 보통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도 원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잖아요. 네네.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짧으면 네. 계약금만 내고 바로 잔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뭐 지금이야 사실 인터넷 다 찾아보면 되는데 네. 저도 처음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기당했어요? 아니 사기는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그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날 속이겠다 하면은 아.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맞아, 이런 걸 해야 되지 알게 된 네. 거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끌려가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번에 결혼하면서 계약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는 집에 중개사가 별도에 있고 맞아요. 저쪽에서 오는 분들의 중개사가 별도 있어가지고 원래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네, 원칙적인 모습. 한 사람이 이쪽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그게 이상하던데 되게 아니에요. 어색해.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여기도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양쪽을 중개한다는 거는 양쪽의 이익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한쪽에 이롭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있어야 예, 되는구나. 중개사는 별도 따로따로 있는 게 좋고요. 원래 변호사가 따로따로 있듯이. 그렇습니다. 중개사도 네네네. 각자의 중개사가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래야 네. 내가 그러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나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그러네. 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만 많지 어른 아이예요. 예,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게 된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면 여러분 평소에 부동산 계약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출발! 자, 테랑빌딩 1층 업무시설 권리금 450만 원 월세 계약 체결됐습니다. 진짜 권리금도 월세도 정말 싸게 계약한 기라 예. 아우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아우 사무실 계약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우 아가씨는 진짜 귀에 만났어 예. 이 동네에서만 내가 막 25년 부동산 법테랑이란 프로가 있던데 나는 부동산 베테랑 아닌겨. 앞으로 사업 번창 하이소.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꼭 성공할게요. 커피 한 잔 사이소 나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궁금 씨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450만 원을 내고 사무실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지않아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아니 우리 사무실이 왜 업무시설이 아니고 주택이에요? 이 건물 대장 떼봤더니 주택으로 나오는데요? 아유 그럴 리가. 건축물 대장이 진짜 주택으로 되어 있네. 근데 업무 시설이라고 하고 나에게 권리금을 받아? 바퀴벌레! 아우 이건 뭐야? 이놈의 무슨 놈의 사무실 바퀴벌레가 사방에서 튀어나와. 어머, 서시사이도 바퀴벌레가 사장님 바퀴벌레 때문에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요. 이 바퀴벌레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궁금 씨는 업무 시설인 줄 알았던 사무실이 주택인 것을 알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사무실에 바퀴벌레까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데요. 며칠 후 그 원인이 밝혀집니다. 이게 뭐야? 옥상에 비둘기가 이게 몇 마리야? 어우 100마리도 넘는 것 같아. 아우 그 건물 주인이 여기서 비둘기를 키우고 있었대요. 비둘기 똥 때문에 사무실이 바퀴벌레 천국이 된 거라고요. 정말 미쳤나 봐. 아니 여기가 무슨 닭장? 아니 비둘기 놀이터도 아니고 옥상에 무슨 비둘기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 해충방지 업체도 왔었는데 비둘기 없애지 않는 한 바퀴벌레 못 없앤다고 철수하고 어떡해요 사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테랑빌딩 1층 세입자인데요. 옥상 비둘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사무실에 득실거린다고요. 안 그래도 얘기 듣고 소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독 몇 번 하면 그게 다예요? 해충 방제 업체에서도 비둘기 안 없애면 바퀴벌레 계속 득실거린다는데요. 아니, 내 건물에서 내가 비둘기를 키우겠다는데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뚜뚜뚜뚜. 뭐야? 지금 전화 끊는 거야? 나 이놈의 건물주랑 나 속여먹은 공인중개사 가만 안 둬! 야, 오늘 이 사연은 진짜 스펙터클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요. 귀인인 줄 알았던 공인중개사는 사기를 친 거고, 네. 옥상은 비둘기 천국이고, 아. 이 비둘기 똥 때문에 사무실은 바퀴벌레 천국이고, 삼중고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진짜 실화라면은 야. 거의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무실이라는 네. 건 어떤 공간이냐.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쾌적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럼요. 뭐 바퀴벌레가 막 서류에서도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네. 도대체 일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야 퇴사라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궁금 씨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네. 퇴사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안 써도 되는 권리금까지 썼으니까 네. 이게 뭐 속이 말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공인중개사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분명히 이분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택으로 돼 있다는 걸. 그죠? 이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일 안 당하려면 이 속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계약할 때 네.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서류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 일단 맞습니다. 일단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아, 등기. 등기부 등본을 등기부 봐야 되고요. 등본.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용도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주택인데 뭐 시설비 명목으로 업무시설 관리비를 받았다. 그럼 네. 여기가 이제 용도 변경이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금이 억울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 공인중개사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냐. 뭐 물어요? 공인중개사법 25조에는 이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네. 또 만약에 네. 공인중개사가 네. 용도가 잘못된 거를 알았지만 이거를 중개를 하고 싶어서 고의로 이런 사실을 은폐해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은 네.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도 징계인데 사실 궁금 씨는 손해가 좀 막심하잖아요. 왜냐면 주택인지 알았으면 권리금 안 내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건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법에도 네. 30조에 이제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임차인도 자신이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네네. 자신이 확인도 안 한 상태로 무조건 100% 믿고 했던 그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과실 상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 수수료랑 권리금까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중개 수수료 그리고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리고 또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내도 네. 되는 부분 이런 거 모두를 다 일단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더 큰 문제는 바퀴벌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퇴사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네.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계약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는 환경이냐 없는 환경이냐 해봐야 되는데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바퀴벌레 소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도저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는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이런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바퀴벌레 있는데 여기 뭐 적합한 업종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서는. 이제 바퀴벌레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바퀴벌레를 분들. 바로 네. 만들지 않는 한. 네.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이 건물주가 너무 뻔뻔하단 말이에요. 계약 네. 파기한다고 사무실 또 뺀다고 하더라도 네. 뭐 배째라 보증금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네. 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여기 사용료가 붙으니까 월세가 차감이 되거든요, 보증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문을 잠가두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도저히 내가 문만 잠가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사정. 그렇죠. 이런 경우가 보통 아니,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직원들은 어떻게 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네. 이사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증금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가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남겨두고요. 서류상으로 남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 우선 변제와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이전하시면은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일단 가서 딴 데다 사무실을 얻고 일을 하면서 네.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될 돈을 추후에 네. 다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네,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네.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안 써도 되는 돈들 썼단 말이에요. 네. 해충 방지업체 부르는 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사무실 인테리어 인테리어비 비용. 썼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공인중개사에게도 받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이 목적물을 사용 유지할 수 없게 만들므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거고 이 두 명이 공동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자, 법대랑 열심히 보면 오늘 사연 속 공인중개사 같은 분 만나도 혹시 만나도 법적 분쟁 없이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